좋아하는 일이 하늘에서 똑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2배 벌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10배를 벌려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책이에요. 내가 그동안 되게 편견이 가득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원래 사실 지난번에 집들이 컨텐츠에서 저희 책장을 이렇게 보여드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들이 만약에 안 읽으셨다면 올해 읽어도 좋을 만한 책들을 한번 골라봤는데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그때 집들이 영상 때도 소개해드렸던 10배 마인드셋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쉽게 말하면 2배 벌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10배를 벌려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 벌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600만 원 버는 건데 3천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벌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이렇게 수립해야 되고 행동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아,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점. 어떤 회사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요. 많은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도 있고 적은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도 있고, 보통 많은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는 되게 소수기 때문에 골고루 많은 클라이언트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골고루 많은 클라이언트를 얻으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쏟는 리소스는 동일하다 보니 차라리 많은 돈을 주는 소수의 클라이언트에게 더 집중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수를 훨씬 더 늘리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렵더라도 멀리서 보면은 더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고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면 조금 더 나에게 기꺼이 투자를 하는 고객을 만나는 게 낫잖아요. 내가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내 능력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이걸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준 책이라,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예요. 제가 저에게 코칭 받을 고객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데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같은 시간을 차라리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고 그렇게 고객을 모객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10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제 블로그 이웃이 한 3,000분 정도 되시는데 3,000분보단 한 10,000명 정도 모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코칭 고객을 모객을 했을 때 저한테 기꺼이 이제 지불해서 코칭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블로그 이웃 수가 10,000명이 되려면 그냥 포스팅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게 답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유입이 되는 그런 루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고 아, 그럼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 남편도 이 책을 읽고 국내 고객이 한 80%라면 해외 고객이 한 20%거든요. 근데 그 20% 해외 고객이 거의 80%의 매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 좀 진출해서 해외 고객을 늘리는 게 우리한테는 더 맞는 선택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눈앞에 있는 거를 열심히 하거나 눈앞에 있는 걸 더 잘하려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완전 10배, 완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으로 살아갈까?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라는 관점을 저에게 알려준 그런 책입니다. 이게 무슨 방법론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긴 하지만 저에게 딱 맞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게 도와주는 책, 저는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해요. 생각을 자극해주는 책? 그래서 이 책이 작년에는 가장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진정한 나의 일을 찾아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서점에서 구경하다가 발견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 책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정한 일을 찾는 방법, 그 이론과 실전 하우투를 되게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천직 창조 워크숍이라는 워크숍을 운영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저랑 같은 직업 코치님이에요. 저랑 같은 교육을 받으신 그런 코치님이라서 되게 반가웠고, 사실 저도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 진정한 자신의 일을 찾게 하는 걸 도와주고 싶어서 이 책을 찾아서 읽게 됐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실용적인 책이에요. 저는 지금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영상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이 일을 찾아간 과정이 되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찾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되게 편견이 가득했구나.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쉬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좋아하는 일이 하늘에서 똑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이 살고
살고 싶은 삶의 방식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 하시겠죠? 이 책은 그런 가치관, 관점부터 이렇게 깨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4가지 일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이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일이란 기존 직업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네 번째, 일이란 동시에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다 편견이에요.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고 이 4개 다 깨부술 수 있거든요. 내 생각만 바꾸면 내가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부업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직업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나에게 맞는 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일도 2, 3개, 4개, 5개 동시에 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 4가지 대표적인 가치관에 갇혀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이 4가지가 고정돼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어려웠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다른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려줍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트레바리 클럽도 오픈 예정에 있어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이 책을 비롯해서 와닿은 일, 나한테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대체 무엇인가 이걸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시작할 예정이라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 책은 레댐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해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유명해서 이름만 알고 안 읽은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영어 버전일 때부터 너무너무 읽고 싶었는데 마침 한국어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비즈니스 북스에 이거 체험단 신청해가지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받았던 책인데 확실히 기대한 것 이상으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멜 로빈스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않으세요? 레댐? 그러니까 레댐이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세상에. 남들의 감정, 남들의 행동 그런 거 되게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통제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쟤는 저런 직업 가져야 되는데 쟤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안 살까?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을 살기에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냅둬라. 레댐하고 렛미 내가 할 걸 선택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책인데 그거를 엄청 쉽게 썼어요. 이 멜로빈스 작가가 진짜 되게 쉽게 써요, 책을. 그래서 누군가는 뭐 깊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나한테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모든 책은 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진짜 그걸 되게 각인시켜줘요. 레댐 하는 삶이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냥 읽어야 돼요. 이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남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짜증내거나 친구한테, 남편한테, 남자친구한테 짜증내게 되는 이유는 다 그거거든요. 왜 그거 안 했어?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좀 그랬던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내가 해야지. 제가 저걸 안 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되게 캄다운이 많이 됐던 그런 책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정도만 추천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독서가 습관화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이 책을 다 읽지 마세요. 내 눈에 술술 읽혀야 되거든요.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준 책 혹은 좀 흥미가 가는 책을 다 읽어보고 목차도 보고 앞에 좀 읽었을 때 내가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책만 읽으세요. 그래야 더 오래오래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운동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막 스쿼트 100개씩 못 하잖아요. 처음에 한 세트, 2세트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려운 책부터 읽으면은 스쿼트 막 100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통 와서 그 이후로 운동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책을 읽는 습관을 갖고 싶은 분들은 나 스쿼트 하나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엄청 쉬운 책부터 나한테 읽히는 책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꾸준히 재밌게 오래오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절대 추천한다고 다 읽지 마세요. 그러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